오늘은 제네시스 G70을 다시 보기 위해서 수지에 위치한 제네시스 전용 매장에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아들을 데리고 전시장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구독자가 무려 8만 명이나 되는 다우니TV의 다우니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아들이 보너스 영상에 우연치 않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재미있게 봤던 영상이네요. 저 아시나요? 여기 와도 돼. 누나 유튜브에 출연할래? 누나 다우니 누나 슈퍼스타 다우니 몰라? 몰라? 그러니까 앞으로 알아두도록 해. 자, 하나, 둘, 셋. 아까 뭐 이렇게 했잖아. 오늘은 아들 대신에 친구를 꼬셔서 매장에 방문하게 되었고요. 친구가 전혀 도와주는 건 없네요. 어쨌든 같이 가게 되어서 너무나도 즐거웠던 시간이었고요. G70을 제가 다시 보게 된 이유는 저는 작은 차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G70을 다시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긴 한데 아마 많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기아의 스팅어 모델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2000cc 엔진이 없어지고 2500cc 신형 엔진인 이렇게 스마트 스트림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신형 엔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G70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엔진하고 동일한 2000cc 터보 엔진하고 3.3 터보 엔진 이렇게 두 가지 하고 디젤 엔진 이렇게 세 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2.0 엔진도 그렇게 썩 나쁜 엔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제가 BMW 6GT 630i 모델을 보면서 많이 느낀 부분인데 630i 같은 경우에는 3000cc 직렬기통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258마력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G70 같은 경우에는 2.0 엔진이 252마력에 36토크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고요. 3.3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3.5 스마트 스트림하고 10마력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370마력에 52토크의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력이 과하면 과했지 부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네시스를 또 칭찬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보통 일반적인 이런 후발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럭셔리 브랜드들은 먼저 앞서간 브랜드 벤츠나 BMW나 아우디 또는 뭐 렉서스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이런 브랜드의 디자인을 많이 카피하는 편인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디자인을 처음부터 많이 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니크한 그런 한국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후면부를 보게 되면 두 개의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가변 배기 시스템이 3.3 모델에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4구짜리 머플러를 2구 형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70을 처음 보는 분이라면 다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가장 불편한 부분,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뽑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주저없이 이 트렁크 공간을 뽑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감 처리라던가 뒤에 부분에 이제 파워 리프트 게이트라던가 이런 거는 잘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기능과 아주 좋은 마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트렁크라는 그런 짐을 수납하는 용도에서는 상당히 좀 적은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좀 단점으로 다가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 같은 부분도 다른 리뷰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객관적으로는 디자인의 완성도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G80이라던가 좀 대형 세단에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 자체가 너무 수평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위적인 그런 디자인을 많이 표방하고 있는데 지금 G70 같은 경우에는 다소 물론 페이스리프트라는 그런 한정적인 요소가 존재하긴 하지만 좀 라운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조금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라운드 되어 있는 모습이 이 모델을 지나서 다른 모델로 이어졌을 때 더 좋은 디자인 시너지를 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관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지만
실내 디자인 부분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재질로 많이 되어 있고요. 가죽과 알루미늄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맞는 그런 타켓을 잘 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고객층이 원하는 그런 디자인 요소를 곳곳에 많이 포함시켜 놓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하만그룹의 5개 중에 하나인 정말 하이엔드 오디오인 렉시콘 오디오가 15개 스피커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전면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라던가 또는 안전도 부분에서 다른 이 정도 세그먼트의 차량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여성분들도 하이힐이라던가 이런 걸 신고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오르간 타입의 페달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가죽이라던가 알루미늄 세공으로 되어 있는, 실내가 이렇게 마감되어 있는 자동차는 미국 차에서도 많이 볼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마치 독일차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실내 디자인의 모습인데, 제네시스가 정말 독일차를 겨냥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 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내 자동차가 가장 좋은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엔터테인먼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하고의 적절한 조화가 상당히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차량 자체가 좀 좁기 때문에 뒷좌석에는 정말 편안하게 타기에는 조금 좁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 점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젊은 층을 겨냥한 여러 가지 요소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타겟층만 잘 잡는다 그러면 좋은 판매량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실내는 큰 변화를 가져가진 않았지만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은 10.25인치짜리 내비게이션, 터치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을 제가 찾았는데, 디스플레이의 변화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전 모델을 제가 자세하게 리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모델에도 장착이 돼 있었던 기능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조금 신기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 바뀌는 이런 부분은 다른 차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한 가지 되게 국산차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 가변 배기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운드라던가 이런 거는 좀 바뀔 수 있는데요. 가장 특이했던 부분이 스포츠 모드로 돌리게 되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버켓 부분에 부스터가 올라와서 허리를 조금 쪼아지게 돼 있거든요. 아마 이거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런 기능이 있는 차는 2005년도에 벤츠 S클래스 이후에는 처음 보는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제가 2005년도에 S클래스 S500을 처음 타봤을 때 가장 신기했던 부분이, 우측으로 차를 틀게 되면은 우측에 있는 버켓이 공기주머니가 올라와서 몸을 받쳐주고, 좌측으로 몸을 틀게 되면 좌측에 있는 부스터가 올라와서 몸을 받쳐주고, 이런 기능이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도 좋은 기능이긴 하였지만 조작법이 너무 어려워서 그 다음 모델에는 삭제됐다가 현재는 AMG라던가 이런 모델에만 장착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옵션인데, 물론 그거하고는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디스플레이 부분도 변경이 되고, 뒤에 이제 가변배기 시스템으로 사운드도 변경이 되고, 또 운전자의 체형도 좀 변경이 되니까 약간 요즘 소위 얘기하는 4D의 느낌이 조금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되게 폄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차급에서 전동식으로 시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익스텐션 되는 모델도 찾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요추 받침대 같은 경우에는 전동으로 많이 되어 있지만 버켓 부분을 쪼아주거나 놓아주거나 하는 이런 부스터가 들어가 있는 차도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옵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G70에는
수입차에서도 한 단계 위에 또는 고성능급에만 들어가 있는 이런 옵션들을 지금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고 3.3 모델에 장착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찍기 위해서 제가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됐지만 유일하게 친구가 하나 도와줬던 부분이 이 버켓 부스터를 장착하는 부분을 친구가 좀 도와주게 되었네요. 역시 제가 혼자 가는 것보다는 누구를 데려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뒷부분은 일반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G70을 한번 구경한다고 하시면 꼭 전방에 있는 유리를 한번 열어보시고 뒤에 있는 유리도 한번 열어보셔서 유리의 차이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누르고 있는 것은 뒷좌석에 있는 열선 시트를 한번 눌러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아이들 때문에 이런 세이프티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세이프티 기능이 잘 작동되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고요. 현대자동차 일부 차종은 조금 강한 압력이 들어가야지만 이런 세이프티 기능이 작동을 하는데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상당히 민감하게 좀 해두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세이프티 기능이 잘 작동한다. 네, 이 부분도 한번 테스트해보면 정말 좋은 요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3.3 가솔린 터보하고 2.0 가솔린 터보를 제가 한번 직접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3.3 같은 경우에는 370마력 정도의 파워가 나오게 되어 있고 52토크라 그러면 상당히 높은 토크를 발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독일차하고의 그런 차이점을 여러분에게 좀 상세하게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후발주자 차들은 항상 문제되는 부분이 직진 성능보다는 좌우로 틀었을 때의 그런 흔들림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렉서스가 역사가 30년이나 넘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스포츠형 세단이라고 할 수 있는 GS라던가 이런 차를 타보게 되면 위급사항에서 슬라럼이라던가 이런 걸 해보게 되면 상당히 좀 차가 독일차하고는 운동 성능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아마 제네시스가 정말 잘 만든 차량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돌발 상황에서도 민첩하게 반응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웬만하면 3000cc 엔진이나 2000cc 엔진은 별로 이렇게 많이 타려고 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전에도 너무나 많은 차를 경험을 했고 제가 다른 브랜드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출력이면 이 정도 레인지에서 어느 정도 놀겠구나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안 타보는 편인데 제네시스에 대한 이 느낌을 여러분에게 좀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아마 수입차하고의 그런 간격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네시스를 제가 꼭 한번 시승을 해보고요.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 독일차하고의 차이점을 명쾌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다음 버전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네시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꼭 시승을 해보고 그 양념되어 있는 부분, 제네시스의 양념이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그 맛을 좀 찾아서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